북한이 가장 무서워한 군인이 있습니다. 그의 집무실에는 북한군의 수장 김정은과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적장의 생각을 읽기 위해선 항상 얼굴을 마주봐야 한다는 평소 자신의 지론 때문인데요. 그는 바로 대한민국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장군입니다. 그는 1949년 8월 27일 전북 임실에서 태어났습니다. 1968년 육군사관학교 28기로 입학해 1학년을 마치고 육사기수 중 단 한 명만 선발하는 서독 유학시험에 합격합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은 듯 했지만 유학길에 오른 김관진의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한 달 60달러로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기 일쑤였고, 그의 힘든 유학생활은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던 가난한 나라의 숙명이었습니다. 1972년 3월 김관진은 독일 육사를 졸업해 귀국했고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그렇게 일생을 군인의 길을 걷다가 2008년 3월 36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예비역 대장으로 예편합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합참의장을 지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내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이미 엘리트였던 그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벌어진 직후였습니다. 2010년 12월 4일 김관진은 김태형 국방부 장관의 뒤를 이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합니다. 그는 취임사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에 올라 가장 먼저 연평도에서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을 진행합니다. 북한을 자극한다는 여러 만류가 있었지만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적이 얕잡아 본다며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현장에서 북한에게는 매서운 경고를, 국민들에게는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넌 바로 움직임에 들어가야 돼. 뭐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분쇄를 시켜버려. 그 덕분에 사격장의 표적지가 되기도 하고 군견이 물어뜯고 암살단을 보내겠다며 협박하였고, 북한에서는 온갖 관영 매체를 동원해 김관진을 특등호정광, 역도, 괴뢰패당 우두머리, 군사깡패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김관진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던 2015년 8월 4일 DMZ에서 두 번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수색대대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합동 진상조사를 통해 북한이 몰래 DMZ를 침범하여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해 놓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당시 우리 군은 이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2015년 8월 10일 오후 5시부터 대북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을 개시합니다. 8월 16일 북한은 우리 군이 증거로 제시한 북한의 목함지뢰 파편과 용수철 그리고 공이 파편을 두고 우리 군이 고의로 보관했다가 터뜨린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며 확성기를 철거하라고 위협합니다. 8월 20일 오후 북한이 우리 육군 제28보병사단 지역에 있는 우리 측 대북 확성기를 목표로 고사포와 직사포로 도발하며 48시간 내에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을 시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에 우리 육군 포병이 155mm 29발을 북측 GP초소 근처로 응사하면서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였고, 우리 군도 워치콘을 4에서 3단계로 상향하고 미군과 함께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8월 21일 북한이 먼저 김양건 당비서 명의 통지문을 통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김양건 당비서와의 접촉을 제의합니다. 하지만 김관진 실장 명의로 김양건 당비서가 아닌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직접 접촉에 나오라는 수정 통지문을 보냅니다. 다음 날인 8월 22일 오전 9시 30분경 북한은 제안을 받아들이고 김관진 실장과 더불어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나올 것을 재요청합니다. 우리는 이를 수용함과 동시에 우리 구역인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북측과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고 북한이 수용하면서 오후 6시에 남북 고위급 접촉이 성사됩니다. 회담에서 얼굴을 붉히는 거센 설전이 오갔고
평양발 훈령을 받기 위해 장시간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박 4일간 이어진 43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북한의 유감 표명을 받아냅니다. 과거 북한이 유감을 표명한 사건과 궁지에 몰린 북한의 입장에서 절충형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과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한 데 약하고 약한 데 강한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김관진에게 48시간 최후의 통첩을 한 북한, 아니 김정은은 완벽하게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후 승리를 자축하던 북한은 아이러니하게 같은 해 12월 말 회담에 참가했던 김양건 당비서가 평양에서 군용 트럭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역시 회담에 참여한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혁명화 교육을 받는 수모를 겪고 복권되었다가 작년 하노이 회담 이후 다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관진은 특유의 무표정하고 다소 무서운 표정 때문에 레이저김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2013년 12월 31일 국방부 군의 스피커를 통해 김관진의 목소리가 방송되자 직원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입니다. 갑자기 장관 목소리가 나와서 놀랐습니까? 장관이 올해 마지막 지시를 하겠습니다. 모두들 일찍 퇴근하세요. 김관진은 북한 3차 핵실험 등 대남 위협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 동안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종무식을 대신합니다. 적에게는 물러서지 않는 무서운 장군이었지만 군 장병과 직원들에게는 인심 좋은 장군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성공한 그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그 역시 소용돌이를 피해가지 못합니다. 김관진은 정권 교체 이후 적폐청산 차원에서 진행된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기소되어 정치관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지난 10여 년간 국방과 안보에 최정점에 있었던 기간을 생각하면 여러 의혹과 정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비상식적인 도발로 남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군인 김관진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25 전쟁 70주년이던 지난 6월 25일 김관진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70년간 남북 군사적 대결 상태는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켜집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길 바랍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 위협에도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정예 강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